최근 선거용 연대는 없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이 새 분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강봉균 전 장관이 신당에 합류하면서 호남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새정치신당의 행보에 맞서 안철수 저격수로 나선 박지원 의원. 그는 안신당의 민주당 사람 빼가기 의혹을 제기하는데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 발표 이후 계파 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 한판 큰 승부를 앞두고 민주당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할 비책은 무엇인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철수 저격수라는 별명이 요즘 붙었던데. 그건 좀 저에게 너무 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나이에 아직도 예. 저격수 글쎄.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긴 나이가 이제 저격수 하실 연세는 아니신데.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민주당에서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하는 건가요? 학업의 뜻이 없죠. 어. 우리 민주당이. 언제 살림을 합칠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모르니까. 면도 예.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합칠 때 합치더라도 예. 협력할 때 그렇죠. 협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지적하면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무서워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 제가 두고두고 얘기를 하니까 저격수다 이제 이런. 슬프죠.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전주까지 방문해가지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새정치의 희망가를 부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 새정치의 희망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미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예. 구정치를 했어요. 어떤 구정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기 쉬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2017년 정권 교체가 야권의 목표인데 네. 자기 고향 부산, 영남은 버리고 네. 하기 쉬운 호남으로, 네. 수도권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실체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태풍이 가신 겁니다. 갔다고 보세요? 네, 안철수 지금 대표? 현재는 갔어요. 지금 수그러들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 희망가를 부르게 만들려면은 안철수 의원이 예. 창당 준비위원들 예. 그리고 창당할 때 네.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실패한 인사, 네. 낙천, 기웃, 주변 세력이 아니라 진짜 새정치에 맞는 그런 참신한 사람들로 내세우면 희망가를 부를 거예요. 근데 안철수 그런데 지금 의원은 지금 보면은 예. 우선 제가 살고 있는 호남에서도 네. 내세우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은 일단은 민주당에서 실패한 인사들 많더라고요. 아니 그걸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실패한 인사로 보는 게 아니라 당권파가 아닌 이유로 주류가 아닌 이유로 소외된 분들을 이제 새정치 같이 하자고 이제 부른 그건 거죠. 아니죠. 잘 알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저 왜 저보고 안다고 그러세요? 저 공천했는데 몰라요. 전 몰라요. 공천했는데 낙선되고 네. 이런 분들인데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니까 호들짝 놀라지만은 네. 어떤 광역 단체에서 이틀 전까지 빼내가기 한다. 20명의 광역 의원 글쎄. 그리고 호남에서도 활발하게 네. 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목포의 현역 광역 및 기초위원들에게도 전화를 한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자기는 안 했겠죠. 밑에 사람이 한 예, 거고. 그럼 밑에 사람이 하더라도 그게 구정치예요, 정치예요. 그래서 그 새정치의 소위 후레쉬함은
저는 같다. 서울시장의 경우에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만 새누리당 후보한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안신당 후보한테 떨어지면 정말 민주당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요? 박원순 시장은 네. 당선되고 네. 지금 현재는 안철수 신당에서도 네.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당을 앞두고 또 선거 초반이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정치입니다. 또 만약 내면은 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박원순 시장 후보와 네. 안철수 신당 후보가 멋있게 경선해서 단일화하는 거예요. 왜 단일화합니까? 당끼리 그렇죠. 뭐또 여론조사 합니까 또? 그거야 이제 양당이 또 후보 간에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호남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야권이 연합 연대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단일화하는 거는 구태 정치에 해당하지가 않습니까? 왜 구태입니까? 선거는 구태죠. 이기려고 하는 거지 네.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아까 안철수 신당을 비판하던 논리와는 아니죠. 정면이 또 배치되는 그게 거예요. 또. 박지원 의원은 말씀하셔도 돼요. 네. 민주당은 원래 네. 새정치하겠다는 당은 아니니까. 헌정치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말을 하면은 안 되지만. 새정치가 아니지만은 그것도 잘 지적하셨지만 민주당이 하면 우리 괜찮아요, 민주당도 네. 자꾸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네.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만 네. 최소한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이라도 하거든요. 아, 저 SNS 활동이고 예. 이 나이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죠. 또 주말이면은 금기원로에서 지역구 관리. 저는 적응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서울시장 후보 지금 새누리당은 뭐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김황식, 정몽준 빅매치를 통해서 이제 뭐 후보를 이제 뭐 내겠다는 이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나오시면은 박원순 시장하고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예. 우리 당에 또 SNS에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은 저렇게 빅매치를 예고하면서 네.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글쎄. 그러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우리는 박원순 시장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기억에 어려워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네.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윤진숙 장관의 해임이나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태도 네. 이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김영판 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묻히고 네.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치 동계 올림픽으로 가면은 그렇죠. 정치 뉴스는 당분간 그렇죠.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빅매치도 오늘로써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귀신도 아니고. 그러면 김한길 의원이 이제 쇄신안을 내놨더니만 또 친노계 그 의원들이 당은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은? 우리는 강한 여성을 차지하지 이딴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종의 들이받는 거죠. 아니 그러고 거기다가 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당내 당 486 중심으로 당내 당을 또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 친노 아니거든요. 네. 저도 그 쇄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은 상시국회, 네. 상시국정감사, 상시외결위 네. 이런 건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3만 원짜리 밥만 먹고 아 현실성이 없다. 예.
뭐 5만 5만 원 경조사비 예. 하지 말고 10만 원 접대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발표한 날 그 다음 날 제가 저희 사돈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호텔에서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사돈한테 내시라. 사돈이 내더라도 접대가 문제가 되잖아요. 되죠? 예,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자가 얼마나 많아요. 네. 또 시민들도 보면은 야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밥 먹고 온다. 박지원이 얼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발언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당 대표가 어떻게 됐든 발표를 했고 네. 또 국회 정당 대표 연설에서 다시 국민을 향해서 글쎄요.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이상 분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의를 해주고 더 많은 토론을 하자. 제가 바로 그 발언을 했는데 저 친노가 아닌데 왜 친노가 반대했다.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안 되죠.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 야성 이런 찾는 말들을 것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성을 찾아야죠. 네. 근데 그 야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야성은 야당다워야 돼요. 네.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뭐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원 댓글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네. 정치 개입에 대해서 대표가 직을 걸고 특검을 요구하겠다 했으면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든지 네.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로 몇 번 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우리가 사법부에 대고 항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물론 뭐 1심이지만은 그러니까 3심을 기다려 봐야 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검찰에서 예. 수사팀의 해체 예. 그 다음에 1년의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과연 우리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그때그때 지적하고 잘 싸웠느냐 이거죠. 네.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사법부 결정 나니까 들고 일어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니냐. 네. 그러나 또 민주당이란 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을 지적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럼 야당이 여당 같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김용판 무죄 사건은 민주당의 기본 스탠스는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되 특검 같은 거는 계속 요구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수사가 예. 석연치 못하고 또 굉장히 강압, 외압이 있으니까 예. 이러한 문제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뭐 안철수 신당의 이 그래프가 좀 꺾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꺾였죠. 지금 호남에서만 하더라도 아, 호남에서 완전히 꺾였습니까? 완전히 실제로- 꺾인 건 아니에요. 아니, 피부로 느끼기 어떠세요? 많이 없어졌죠. 아, 많이 예를 꺾였어요? 들면요. 광주에서는 예. 안철수 신당이 3배가 높았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전라남북도 예. 제가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배가 높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 전라남북도에서는 10 내지 15%가 지지도가 높고 광주에서도 한 5% 정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도 전달이 될 텐데. 예, 그렇죠. 저는 아, 피부로 전달이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다녀보면은? 그럼요. 제가 오죽했으면 설에 11일간을 목포에 예, 있었는데 그때 쭉 계시잖아요. 느끼죠. 아, 느껴요? 예,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거는 틀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니죠. 지금 여론조사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두 개가 다 지금 그렇다는. 왜냐하면 네. 그래도 저희들이 네. 그렇죠. 정치를 정치 오래 한 오래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게 느낌이 시장이나 있어요. 악수를 네, 해보면 악수를 해보거나 이런 온기를 느낌이 느껴요. 아 그래요? 우리 박은주 부장하고 악수를 하면 아 네.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걸 느끼죠.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악수 한번.
지지 않아요. 저도 진짜 안 해요. 아니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아, 그런 거 네. 있어요. 예, 금방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참 전에는 네. 제가 호남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환영을 받았는데 이번 목포에 다녀봐도 20%는 냉랭하더라고요. 이게 안철수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